안녕하세요. 작가식택TV 이작가입니다. 읽기가 먼저가 아니라 쓰기가 먼저이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높아진다. 이것도 어느 정도 문해력이 형성된 친구에 해당되고요. 기초가 잘 자리 잡히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책을 내밀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라는 이 대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글도 읽고 쓸 줄 모르는데 읽기가 아니라 쓰기 먼저 하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읽기가 먼저가 아니라 쓰기가 먼저이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책을 무조건 읽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서는 많이 하는데 엄마가 책도 많이 읽어주고 또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려오고 책 읽는 시간을 갖고 일주일에 3권, 4권, 5권 이렇게 읽는 친구인데 왜 문해력은 자라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글자만을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거든요. 글자 읽기. 우리 한글떼기라고 하죠. 우리 한글떼기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선행을 하잖아요. 정말 한글 다 떼고 입학시키잖아요. 아니면은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한글을 떼게 되어 있죠. 이제 3학년 넘어가면은 보통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 책 읽기는 바로 한글 읽기, 표음 문자 해독, 글자 자체만을 읽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다, 독서를 한다 에서의 의미는 글자 읽기가 아니라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문해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글자 읽기, 단순히 한글 떼기, 글자를 읽어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 글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맥락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그 내용의 전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해력은 자라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자 읽기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그냥 글자 읽으라고 책을 내미는 게 아니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기초력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읽기가 먼저가 아니다, 쓰기가 먼저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책의 중요성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알고 뭐 전문가들도 나와서 독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책이 정말 중요하구나, 많이 읽혀야 되겠구나 해서 책을 자꾸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지 말자.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읽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쓰기를 함께 병행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힘은 사실상 이 쓰기가 잘 병행되었을 때 생겨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어린 우리 초등 친구들 같은 경우는 쓰는 일이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라면은 쓰기보다 읽기를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읽기잖아요. 문해력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우리 엄마들도 옆에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낭독하기입니다. 책을 낭독하게 하라. 텍스트를 낭독하게 하라. 책을 읽는 이 아이가 의미 단위로 잘 끊어서 읽고 있다면은 그래도 문해력에 깜빡깜빡 비상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읽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낭독하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읽기의 유창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기가 자신만만한 일이 되도록, 어렵지 않은 일, 힘들지 않은 일이 되도록 이 읽기의 유창성을 키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친구들, 그냥 글자 읽기에만 빠져 지내는 친구들,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바로 이를테면은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누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되잖아요. 철수가
책을 읽는다. 그런데 의미 단위로 끊어 읽지 않는 친구 같은 경우는 철, 수, 가,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철수가 거실 한켠에 쌓여있는 책을 찾아서 한 권씩 한 권씩 읽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 내려가게 그런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우리 한번 책 읽어볼까? 한번 책 읽어볼래? 해서 읽겠더니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철, 수가,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돼요. 아이가 더듬더듬 힘겹게 읽어요. 의미 단위로 잘 나누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잘 읽는 엄마가,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를 동시에 바라보고 귀로 듣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면은 아이가 요렇게 읽는 거구나, 요렇게 의미를 나눌 수가 있는 거구나 해서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 플러스로 더해서 따라 읽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엄마가 먼저 철수가 책을 읽는다. 한번 읽어볼까? 철수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따라 읽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기초적인 방법, 낭독하게 하고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하고 이게 정말 쉽잖아요. 도와주기 쉽잖아요. 그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계가 끝났어요.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나가면 좋냐 하면은요. 텍스트 내용을 읽고 분석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 활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 기사를 선택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지고서 읽고 분석하고 정리하게끔 그런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신문 기사도 좋고 혹은 독해 문제집 다들 아이들 풀리고 있잖아요. 물론 문제풀이도 좋지만 저는 그보다도 지문에 집중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읽어나가게 하고 그 지문을 분석해 나가게 하는 것? 이렇게 활용한다면은 정말 좋거든요. 독해 문제집 우리 초등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독서를 즐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뭐 즐기든 아니면 책 읽기를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우리가 손을 뻗치고 읽게 되는 책의 종류는 문학책들이죠. 문학책들 스토리가 있는 책들이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책들은 자주 찾아 읽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멀리하게 되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시에 있어서 우리 수능 시험에 있어서도 이 친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파트가 바로 비문학 파트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주 읽게 되는 책들은 스토리 위주의 문학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 시기부터 뭐 책이 아니더라도 독해 문제집의 지문을 통해서라도 혹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비문학을 경험할 수 있게 비문학에 노출시켜 주시고 자꾸자꾸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 내려가면서 단순히 이제 글자만을 바라보면서 읽는 것 우리 친구들이 놓치게 되는 게 그냥 글자 읽고 끝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든 어디서든 뭐 30분이든 60분이든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비문학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 내용을 이제 찾고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오지선다형 이렇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택하게 혹은 OX 문제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해서 직접 정리하게끔 혹은 여기 이 문단에 우리 제목을 붙여주자 해서 제목으로 정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의미를 정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아이의 문해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문을 또 짤막하게 요약해 나가게끔 그렇게 요약하게 훈련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게 하는 거예요. 같이 쓰기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답을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몇 번일까요? 틀린 거는
몇 번일까요? 가장 알맞은 것은 몇 번일까요? 이렇게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게 하라. 직접 써보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워낙 요즘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스마트폰 생기면서 뭐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시청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보면은 친구들 이렇게 불러오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 얘기하고 게임하고 뭐 유튜브 얘기하고 이게 정말 일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재밌잖아요. 책보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내밀어도 이게 그 책이 가진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저학년 시절에는 얇은 책들, 그림책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읽어 나갔다면 이제 점점 이제 학년이 오르면서 이제 굴밥이 많아지고 책도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읽어 나가면 이 또한 스토리도 재밌고 충분히 책이란 것이 재미있구나 해서 그 재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냥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무게감에 친구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학교에서 이런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뭐 아침 독서 시간도 갖고 뭐 독서록 숙제 이렇게 주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독서록 숙제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읽었던 얇은 그림책들을 찾는 거예요. 책을 읽은 이후에 독서록을 써야 한다. 그런데 나는 나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숙제 빨리 하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고 싶고 숙제 빨리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독서록이라는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는 이제 숙제는 해야 되니까 그럼 숙제를 좀 대충 그냥 빨리 끝낼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계를 밟아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읽기가 그 두께 자체에서 그 글밥 많은 그 두께 자체에서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경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문 기사 하나를 내밀면은 요 정도쯤은 괜찮아. 독해 문제집에 이제 지문 하나를 이렇게 내밀면은 이미 요 정도쯤은 괜찮아 해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마냥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에만 빠져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그 책 읽기의 그 대안으로서 학습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신문 기사 한 장 이렇게 내밀면은 독해 문제집에 지문 하나 내밀면은 일단 거부감이 없으니까 오늘 요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일단 하는 거야. 아이가 할 수 있게. 그리고서 이제 단순히 읽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와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을 들여서 해나가는 거죠. 이것만큼은 지켜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대충 숙제 때우기 독서록 그냥 쓰고 제출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해나가도록 하면은요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 정말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읽는 것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 단위로 끊어서 잘 읽어나가게끔 이렇게 낭독하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 그 핵심 내용을 찾게끔 하고 그거를 고르게끔 정답을 고르게끔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서 1문단의 핵심 내용에 우리 제목을 붙여주자. 1문단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해 나가는 그 힘을 길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 아이가 잘 따라준다면 앞서서 얘기했죠. 낭독하기 그리고 이제 낭독하기가 잘 따라준다 하면은 그 신문 기사 뭐 지문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게 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고 또 요것도 어느 정도 잘 되네 하면은 점점 이제 단계를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게임 단계 올리듯이 단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신문 기자가 바라본 그 내용에 집중만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사고력을 뻗어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의 주제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문 기사 혹은 이 지문의 주제에 연계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다른 의미의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더해주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읽는 게 먼저가 아니라 쓰는 게 먼저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막 써 내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사를 활용해서
지문을 활용해서 써나가는 연습을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사도 읽죠. 예, 거기에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독서가 우리 두꺼운 책을 읽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짤막하게 시작해서 써나가는 게 먼저다 이 얘기라는 거. 기사를 읽지 않고 뭐 쓰기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두꺼운 책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짤막한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를 먼저 읽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기, 그 쓰기가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한 장 정도의 분량이 뭐 신문 기사 좋고요, 독해 문제집의 지문 좋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흉내내서도 한번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써보게 하고 생각을 정리해보게 하고 나의 주제를 펼쳐나가게, 주제를 제시해서 써나가게 하라. 이렇게 써나가는 습관을 이어나가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셔도 좋은데 이제 또 단계를 또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해나갈 수 있는 그 단계가요 뭐냐 하면은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해나가는 것들인데, 이 자료 수집을 했잖아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한 거예요. 독해 문제집의 지문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한 거예요. 자료란 이렇게도 찾을 수 있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구나. 우리 자료 수집의 방법을 또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 자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활동들을 했죠. 써먹을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확장하는 겁니다. 사고력을 확장해 가지고 글을 써나가고, 그것들을 잘 엮어서 한 편의 글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써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3줄, 4줄, 5줄, 6줄의 글을 써나가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정식으로 한 편의 글을 쓰게끔, 그러니까 뭐 4문단, 5문단, 6문단 이렇게 문단이 들어있는 글을 써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문단이 들어있는 글을 써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글의 구성의 흐름을 알게 되거든요. 글의 구성의 흐름을 알게 되고 맥락의 의미도 알아나가게 되고 문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한지 그 전체를 보는 그 힘을 키울 수 있고 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꺼내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글자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면서 여기에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바라보면서 책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게 된다면은 문해력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해나가면서 이제 꾸준히 우리 부모님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좋은 책, 이 책 한번 좀 읽혀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시켜주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글자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요, 독서에 힘이 생기면은요, 독서의 즐거움 역시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독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만큼이나 독서도 재미있네 하고서 그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겨난다는 거죠. 문해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이런 쓰기 과정, 정해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게 독서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쓰기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이제 독서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책을 권하고 읽게 하고 내밀고 이런 과정 또한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천 지역으로 이사 와서 이제 이 지역 친구들과 이제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 주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 아이인데 책 읽는 수업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 책 읽는 이 수업 또한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또 이 책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책이 먼저가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힘이 중요하다. 이 사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